혹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며 바로 소파에 눕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60대 현역 내과 의사로서 35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 아니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의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식사 후 단 한 가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잃은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비결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식사 후 30분 왜 중요한 걸까? 식사 후 30분은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하는 황금 시간이에요. 밥을 먹으면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 소화를 돕죠. 이때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드는데 잘못된 행동 하나가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키거나 뇌졸중, 심장마비 같은 위험을 부를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특정 행동은 뇌졸중 위험을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35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로부터 배운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아직 여기 계시죠?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1. 식사 후 바로 눕기. 밥 먹고 나면 소파에 눕는 게 최고지.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저도 젊었을 땐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습관 정말 위험해요.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폐렴이나 식도염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이런 위험이 더 커요. 서울에 사는 68세 은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숙님은 매일 점심 후 소파에 누워 낮잠을 즐기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가빠지며 병원에 오셨죠. 진단은 위산 역류로 인한 폐렴.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은숙님은 그날 이후 식사 후 30분은 꼬박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신대요. 선생님, 그때 말씀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는 앉아서 손자와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요. 은숙님의 미소가 아직도 제 맘에 남아있어요. 잠깐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 부모님께도 꼭 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직 2가지 더 남았으니 끝까지 함께 해요. 2.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식사 후 따끈한 목욕, 기분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건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뜨거운 물은 혈액을 피부로 몰리게 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2.8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부산에 사는 72세 민호님은 저녁 식사 후 뜨거운 목욕을 즐기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욕실에서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죠. 다행히 딸이 빨리 발견해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지만 민호님은 그 후로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게 되셨어요. 의사 선생님, 목욕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이젠 식사 후 1시간은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요. 민호님의 따뜻한 눈빛에서 희망을 봤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여기 계시죠? 이 다음 이야기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건강을 지킬 마지막 퍼즐이에요. 3. 과격한 운동하기. 밥 먹고 산책 좀 해야지 하며 바로 운동화를 신으시는 분들 잠깐만요. 식사 직후 격한 운동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줘요. 소화 과정에서 위장으로 혈액이 몰린 상태에서 근육까지 혈액을 요구하면 심장이 과부하에 걸릴 수 있죠. 심장마비나 뇌출혈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대구에 사는 65세 지연님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점심 후 바로 동네 언덕을 올랐어요.
그러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쓰러지셨죠. 병원에서 심장마비 진단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지연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식사 후 30분 기다렸다가 가볍게 걷기 시작했어요. 이젠 가슴도 편하고 손자들과 더 오래 놀 수 있어요. 지연님의 웃음은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이 이야기 소중한 사람들에게 꼭 공유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꼭 해야 할 건강 습관. 이제 위험한 행동을 알았으니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들을 배워볼까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1. 바른 자세로 앉기. 식사 후 30분은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면 위산 역류를 막고 소화가 잘 돼요. 인천에 사는 70세 혜진님은 소화불량으로 늘 고생하셨죠. 하지만 식사 후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들인 후 선생님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약도 안 먹는데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혜진님의 밝은 모습이 저를 늘 미소 짓게 해요. 2.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 식사 후 10에서 15분 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아요. 광주에 사는 67세 상미님은 속쓰림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이제 밥 먹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작은 물 한 잔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요. 3. 가벼운 대화 나누기. 식사 후 가족이나 친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건 소화뿐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좋아요. 울산에 사는 69세 영희님은 남편과 식사 후 15분간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졌어요. 영희님의 따뜻한 이야기는 제 진료실을 늘 밝게 만들죠. 4. 30분 후 가볍게 걷기.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10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빠르게 걷거나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해요. 제주에 사는 71세 동수님은 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걷기 시작한 후 당뇨 수치가 안정되고 체중도 4kg 줄었어요. 선생님, 걷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이젠 손자와 산책하는 게 하루의 낙이에요. 동수님의 행복한 모습이 제게 큰 보람이에요. 여러분, 이 습관들 지금 바로 시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끝까지 함께 해요. 건강한 식사, 이렇게 해보세요. 건강한 식사는 좋은 습관의 시작이에요. 과식은 소화불량과 졸음을 부르고 심장에도 부담을 줘요. 제가 추천하는 황금 비율은요, 손바닥 크기만큼의 밥과 반찬을 20번 이상 천천히 씹어 드시는 거예요. 배가 80% 찼을 때 멈추세요. 채소와 과일을 반찬의 절반으로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조금씩, 그리고 잡곡밥을 드시면 좋아요. 대전에 사는 66세 미영님은 과식 후 늘 졸리고 속이 부대꼈어요. 하지만 식사량을 조절하고 잡곡밥과 채소를 더 먹기 시작한 후 선생님,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이젠 손자와 뛰어놀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미영님의 변화는 제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이 식사법,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계절별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계절별 상황별 식후 관리법. 여름철 찬 바람 피하기. 여름엔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마세요. 차가운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해요. 부산에 사는 70세 정란님은 식사 후 에어컨 아래서 쉬다 복통으로 병원에 오셨죠. 이후로는 선풍기를 천장으로 향하게 하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며 이제 여름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겨울철 급격한 온도 변화주의. 겨울엔 식사 후 바로 찬 바깥 공기를 접하면 혈압이 급등할 수 있어요.
서울에 사는 73세 재호님은 식사 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어지럼증으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이제는 식사 후 30분은 따뜻한 실내에서 보내세요. 생강차 한 잔 마시며 기다리니 몸도 마음도 따뜻해요. 재호님의 이야기가 제 맘을 따뜻하게 했어요. 외식 후 1시간 활동적으로. 외식은 기름지고 짜서 소화에 부담을 줘요. 집에 돌아와 바로 눕지 말고 1시간 정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대구에 사는 68세 은정님은 외식 후 바로 누웠다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죠. 이제는 식사 후 가벼운 집안일을 하며 이젠 외식도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하셨어요. 약 복용 시간 조절.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식사 30분 전이나 2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인천에 사는 69세 민서님은 식사 직후 약을 먹다가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다치셨어요.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한 후로는 이제 안심하고 약을 먹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 이 팁들로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 후 전화기를 가까이 두세요. 갑작스러운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광주에 사는 74세 혜숙님은 식사 후 이웃과 통화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작년에 어지럼증을 느꼈을 때 통화 중이던 이웃이 빠르게 도와줘 큰 사고를 피했죠. 선생님, 그 통화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혜숙님의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이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35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건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식사 후 30분 눕거나 뜨거운 목욕, 격한 운동을 피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가벼운 대화와 산책을 즐겨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이 이야기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에 더 따뜻한 건강 비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